이번 수업에서는 DNA에서 RNA로 트랜스크립션이 일어나는 과정, 그리고 RNA 스플라이싱, 또 프로테인 트랜슬레이션이 어디서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DNA 리전이 엑손, 인트론, 코딩 시퀀스, UTR 등으로 분류된다는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 역시 매우 기초적인 내용이지만 DNA 스트럭처나 쥔의 개념 정도는 알고 수업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학습 목표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거나 다음 페이지에 나온 퀴즈를 쉽게 푸실 수 있는 학생이라면 굳이 이 수업을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퀴즈입니다. 문제가 좀 복잡하죠? 혹시 NGS 결과 VCF 파일을 한번 보신 분들은 SNP를 애노테이션 할 때 이 SNP가 어디에 있는 SNP다 하고 이렇게 애노테이션 하는 그런 내용을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흔히들 약간 헷갈릴 수 있는 개념에 대해서 퀴즈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한번 풀어보시고 다시 수업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RNA 구조입니다. DNA와 거의 유사하죠. 단지 2번 탄소에 H 대신에 OH가 붙어있는 라이보즈가 슈거로 쓰인다는 점, 그리고 올 수 있는 베이스에 타이민 대신에 우라식이 쓰인다는 점 이외에는 DNA와 거의 동일합니다. 역시 5' 엔드와 3' 엔드가 있고요. 포스포다이에스터 본드로 연결됩니다. 새로운 RNA 합성은 비어있는 3' 엔드에 새로운 뉴클레오타이드가 붙는 방향으로, 즉 5에서 3 방향으로 합성이 이루어집니다. 싱글 스탠드로 되어 있고 보통 2차 구조나 3차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싱글 스탠드이기 때문에. 따라서 어떤 RNA들은 그 자체가 엔자임으로 기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엔자임을 라이보자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센트럴 도그마입니다. 원래 센트럴 도그마는 DNA는 스스로 복제해서 정보를 보존하고 DNA에서 RNA, RNA에서 프로테인 방향으로 정보가 전달되어 기능을 수행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RNA에서 DNA가 복제되기도 하고 RNA도 스스로 복제한다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모든 핵산의 합성은 뉴클리릭 애시드 폴리머레이즈에서 수행됩니다. 폴리머레이즈는 기존의 폴리머에다가 새로운 NTP를 가져와서 3' 엔드에 붙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5'에서 3'으로 합성이 이루어지는 거죠. 폴리머레이즈가 뉴클레오타이드를 집어넣을 때는 아무렇게나 넣는 것이 아니라 템플레이트가 필요합니다. 그 템플레이트에 있는 베이스에 상보적인 베이스를 가진 뉴클레오타이드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템플레이트를 무엇을 쓰는가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DNA를 복제할 때 쓰는 DNA 폴리머레이즈는 DNA를 템플레이트로 써서 새로운 DNA를 합성한다는 의미에서 DNA 디펜던트 DNA 폴리머레이즈라고 부르고요. 전사에 사용되는 RNA 폴리머레이즈는 DNA를 템플레이트로 써서 RNA를 만든다는 의미에서 DNA 디펜던트 RNA 폴리머레이즈라고 부릅니다. 역전사 요소는 RNA를 템플레이트로 해서 DNA를 만들기 때문에 RNA 디펜던트 DNA 폴리머레이즈이고요. RNA를 복제하는 효소는 RNA 디펜던트 RNA 폴리머레이즈가 되겠습니다. RNA 폴리머레이즈가 DNA를 템플레이트로 써서 RNA를 합성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크립션이란 말은 베껴서 쓴다는 뜻입니다. 자, 이러한 문장을 한번 베껴서 쓴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내용이 똑같이 적히겠죠. 다만 쓰는 습관에 따라서 일부 소문자가 대문자로 바뀌는 등의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똑같은 내용이 그대로 카피되는 겁니다. 반면에 트랜슬레이션, 즉 RNA에서 프로테인을 만드는 과정은 RNA에 있는 3개의 코돈에 대해서 각각 해당되는 아미노산으로 하나씩 맞추어서 끼워 나가는 과정이 마치 사전을 보고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해서 트랜슬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트랜스크립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트랜스크립션 스타트 사이트라고 하면 그 앞쪽에 프로모터 리전에 RNA 폴리머레이즈가 바인딩하게 됩니다. 폴리머레이즈가 바인딩되고 나면 그 부위에
DNA가 싱글 스트랜드로 분리가 되고 폴리머레이즈가 템플릿으로 사용할 DNA를 3'에서 5'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새로운 뉴클레오타이드를 5'에서 3' 방향으로 합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합성이 끝난 다음에 RNA 폴리머레이즈는 떨어져 나가고 새로운 RNA 몰리큘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RNA 폴리머레이즈는 요 밑에 가닥을 템플릿으로 해서 RNA를 합성했지만 그 결과적으로 만들어진 RNA 서열은 그 반대 가닥, 즉 위에 가닥의 DNA와 거의 같은 시퀀스임을 알 수 있습니다. A가 그대로 A로, 다만 T를 U로 바꿔 쓰는 습관만 있을 뿐 위에 가닥을 그대로 베껴 쓴 것과 똑같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위에 가닥을 센스 스트랜드, 그 반대, 즉 실제로 템플릿으로 쓰였던 조각 스트랜드를 엔티센스 스트랜드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센스 스트랜드를 그대로 베껴 쓰는 것 같은 과정으로 전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RNA 폴리머리즈가 처음 DNA 바인딩하고 나서 특정한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RNA 폴리머리즈의 이동이 시작된 쪽, 이 5', 이동이 끝난 쪽이 3' end in DNA 스트랜드가 센스 스트랜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RNA가 만들어질 때 이 그림을 보면 마치 RNA가 이쪽으로 길어지는 것처럼 보여서 착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새롭게 RNA가 만들어지는 곳은 이쪽이니까 이 RNA에 여기가 5' end, 이쪽 끝이 3' end라는 것을 헷갈리지 않으셔야 됩니다. 앞에서 유전자의 정의를 펑셔널 프로덕트를 만들기 위해서 RNA로 전사되는 지역이라고 정의한 바 있습니다. 즉 전사가 시작되는 데서부터 끝나는 데까지가 유전자가 됩니다. 만약 프로틴 코딩 진을 기준으로 한다면 인간genome 전체에 이러한 진이 약 2만여 개 있게 될 것이고요. 이 진과 진 사이에 진이 아닌 부분을 인터제닉 리전이라고 합니다. 즉 DNA에는 진인 곳과 진이 아닌 곳, 즉 인터제닉인 곳 두 종류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전사가 일어나게 되면 센스 스트랜드가 그대로 베껴지는 형식으로 RNA가 만들어지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RNA에서 가운데 부분이 떨어져 나가는 스플라이싱이 일어나고 앞쪽엔 캡이, 뒤쪽에는 폴리A가 붙는 방식으로 mRNA가 완성되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mRNA는 핵에서 세포질로 나가게 됩니다. 거기서 라이보솜과 바인딩 하는데요. 프로카리오트 같은 경우는 라이보솜이 RNA의 중간중간 샤인 다이아고널 시퀀스라고 아마 정확히 잘 모르셔도 됩니다. 중간에 붙을 수 있는데 유카리오트 같은 경우는 5' 캡이 라이보솜 바인딩 사이트입니다. 즉 모든 mRNA에서는 이 라이보솜이 5' 캡에 한번 붙게 됩니다. 붙고 이 mRNA의 3' 쪽으로 이동하다가 적절한 AUG를 만나면 트랜스레이션을 시작하고 거기서 3개씩 읽어 나가다가 터미네이션 코돈 UAA, UAG, UGA 중에 하나를 만나게 되면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즉 라이보솜이 트랜스레이션을 시작하는 데서부터 떨어져 나가는 데까지 여기가 단백질의 아미노산 정보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고 이 시퀀스에 맞추어서 프로테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프로틴 코딩 시퀀스 CDS라고 하고 mRNA에서 프로틴 코딩 시퀀스가 아닌 지역을 트랜슬레이션이 일어나지 않는 곳이라고 해서 untranslated region이라고 합니다. UTR이라고 하는데 UTR은 다시 CDS의 앞쪽에 있는 5' UTR과 CDS 뒤쪽에 있는 3' UTR 리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코딩 시퀀스에 해당하는 부분을 RNA에다가도 매치시킬 수 있고 이 부분을 DNA도 매치시킬 수가 있겠죠. 그리고 떨어져 나가는 부분을 역시 DNA 매치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스플라이싱 돼서 떨어져 나가는 부분을 인트론,
떨어져 나가지 않는 부분을 엑손이라고 합니다. 즉 엑손 시퀀스는 mRNA, 폴리에를 제외한 mRNA와 같은 시퀀스이고 인트론 시퀀스는 mRNA에 포함되지 않는 DNA 시퀀스입니다. 스플라이싱과 엑손 인트론은 스플라이싱에서 결정되는 것이고 UTR CDS는 트랜슬레이션에서 결정되는 것인데 이 둘은 서로 별개 과정이기 때문에 CDS가 반드시 1번 엑손에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어떤 유전자에서는 2번 엑손에서 트랜슬레이션이 시작돼서 CDS가 2번 엑손에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반드시 제일 끝 엑손에서 끝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3' UTR이 제일 끝 엑손을 벗어나서 2엑손을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앞에 퀴즈 문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한 사람의 지놈에서 발견된 전체 스닙이 360만 개라고 했을 때 그것은 진 리전 안에 있는 스닙과 진 리전 바깥에 있는 스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즉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대략 이게 나와야 됩니다. 또 유전자 부위는 mRNA로 만들어졌을 때 남아있는 엑손과 사라지는 인트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이 둘을 합치면 이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엑손의 경우는 프로틴 코딩 시퀀스에 포함되는 경우와 그 바깥에 있는 UTR을 나눌 수 있으니까 CDS와 UTR을 합치면 다시 엑손 스닙이 되는 것이고요. 설명 안 했습니다만 CDS 코딩 시퀀스에 있는 스닙 중에서 아미노산이 바뀌는 스닙을 넌시노니머스 스닙, 아미노산이 안 바뀌는 스닙을 시노니머스 스닙이라고 하기 때문에 넌시노니머스 스닙과 시노니머스 스닙을 합치면 그게 코딩 시퀀스에 있는 스닙과 거의 일치하게 됩니다. 따라서 앞에 문제를 다시 풀어보면 전체 스닙이 360만 개고 진 안에 있는 게 40만 개라고 했으니까 인터제닉 리전이 한 320만 개 될 것이고요. 진 안에 있는 스닙이 40만 개고 엑손에 있는 스닙이 8만 개라면 엑손 밖, 즉 인트로에 있는 게 12만 개라는 뜻이 32만 개라는 뜻이 되고요. 자, 여기서 시노니머스와 넌시노니머스가 각각 2만 개, 만 개니까 요것을 합친 숫자, 즉 약 3만 개가 CDS에 있는 게 되는 거고요. 엑손에 있는 스닙 중에서 CDS 아닌 것, 즉 UTR에 존재하는 스닙의 숫자는 약 5만 개가 될 것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